저희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들을 더 챙기시는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족이 소중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야. 해친다고요? 이게 해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예요. 서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을 때 아들 민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만해. 서연아.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요?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서울 구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벽 5시 반 김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끓여둔 미역국이 보온병 안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죠. 순자는 국자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아들 내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띠링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부엌 창문 밖으로는 경비 아저씨가 낙엽을 쓸어 모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습관처럼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먹는다니까요. 며느리 최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길만큼은 차가웠어요.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아들 박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쑥스러운 웃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그랬듯이 애매한 중간 지점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점심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밑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도시락통을 닫으면서 순자의 시선이 깨진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은 국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외환위기 때 대출 이자에 시달리며 운영하던 분식집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마다 손님들 손 시리지 말라고 국물을 먼저 내주던 그때가 불현듯 마음속에 스며들었죠.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뭔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자신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건 국물 온도 같은 거지.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돼.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현관에 놓인 종이박스들을 접어 분리수거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큰댁은 잘 지내세요? 그럼요. 덕분에요. 순자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이 숨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1층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과 아침 체조를 하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널었죠. 눈에 보이는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밥상 위에 놓인 낡은 장지갑처럼 좀 빳빳하고 어색한 기류가 집안을 감돌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자는 그 기류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어 혼자 앉아있던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었지만 순자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다시 한번 그 국자를 바라봤습니다. 테이프가 헤어져서 곧 떨어질 것 같았어요. 새 국자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이 낡은 국자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졌지만 여전히 쓸모있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였죠.
그날 오후 순자가 경로당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하니 두꺼운 등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세운상가 관리단이라는 발신처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왠지 두근거렸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또 보험 광고예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많다던데요. 서연은 순자의 손에서 봉투를 가져가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 집 명의 아니면 그냥 버릴게요. 괜한 우편물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볼게.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봉투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명예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신탁자 강복희 사망에 따른 원소유자 김순자의 권리 회복 절차라는 문구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강복희? 그 이름을 본 순간 순자의 눈앞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청계천 포장마차 시절 자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친구였어요. 남편의 도박빚에서 도망치듯 살던 젊은 날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함께 숨어야 했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밤잠을 설쳤죠. 그런 순자에게 복희는 단 한 번도 왜 그런 남자와 살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다,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을지로 쪽 오래된 상가 지분을 복희 명의로 맡긴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재산을 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복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켜주는 거야. 내 것은 내 것이니까. 순자가 서류를 읽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사모님이십니까? 곽칼국수 곽 사장입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관리단에서 연락 못 받으셨나요? 저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복희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고 언젠가 찾아오실 거라고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제가 사모님은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시면 임대료 문제, 재개발 이야기 다 같이 상의해야 할 게 많아요. 언제 한번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부엌 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사모님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일 숨기세요? 순자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잘못 걸린 전화야. 순자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인데 어떻게 어머니 성함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사모님이라고 부르고요?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추궁이 계속되자 순자는 서류를 급하게 접어 장롱 속 함지박 밑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각진 모서리가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 찔렀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평소라면 따뜻했을 밥상이 차가워졌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사이로 의심과 불신이 스며들었어요. 서연은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관찰했고, 민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무슨 일이든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비밀을 계속 숨겨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털어놓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복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야,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때까지 잘 지켜둘 테니까 걱정 마. 복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장롱 속에 숨겨둔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유권 회복 절차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고 곽 사장의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어요. 순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로 향했어요. 세운상가까지 가는 길, 순자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세운상가 앞에 섰을 때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십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복희와 함께 이곳을 처음 찾았던 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낡은 계단을 올라갔었죠. 순자야, 여기가 내 미래야. 언젠가는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복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용기를 내어 상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계단 손잡이를 쓰다듬자 그 시절 기계 부품과 납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관리사무소는 3층에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 남성이 반갑게 일어났어요. 김순자 여사님이시죠? 관리소장 오 팀장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복희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인이 언젠가 오실 거라고요. 유언공증에 따라 소유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감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걱정 마세요. 곽칼국수, 대광시계, 만물전파사. 다들 여사님을 아직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사모님은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믿더군요. 오 팀장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복희가 그렇게 말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세입자 대표 곽 사장님을 만나보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 사장의 가게는 1층 구석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칼국수집이었습니다. 곽 사장은 순자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어요. 사모님, 정말 오셨군요. 손이 많이 늙으셨네요. 하지만 칼국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곽 사장은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내왔어요. 순자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희와 함께 먹던 그 맛이었어요. 제가 사모님은 아니었소. 그냥 빌려 살던 이름뿐이었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곽 사장은 온화하게 웃었어요. 주인이라는 게 간판 걸어야만 주인입니까? 우리를 지켜준 마음이 주인이지요. 복희 사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등골이 펴졌습니다. 오랫동안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모님,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금매로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믿고 있어요. 사모님이 돌아오시면 저희를 지켜주실 거라고요.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대광시계의 이사장님, 만물전파사의 김사장님,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할머니까지요. 모두들 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여기서 장사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복희 사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진짜 주인은 언젠가 돌아오신다고요. 재개발되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모님만 믿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권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복희가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책임감이 되살아났어요.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다시 무거워졌어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로당에서는 안 보셨다던데요. 서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었지. 친구요? 어떤 친구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야. 서연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하세요. 아무 일 없다. 순자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세운상가에서는 당당했던 자신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장롱 속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세운상가의 세입자들은 자신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국물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도 한숨만 계속 쉬었어요. 저녁 식탁에 앉은 민수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조조정? 당신 부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벌써 몇 명이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5년 동안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소파에 주저앉아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봤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카드 명세서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적금이나 보험 해약하시면 얼마나 나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많지 않을 거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저희 상황 보시잖아요.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세운상가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세운상가를 찾았어요. 가족들에게는 경로당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점검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곽 사장과 다른 세입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자는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사모님, 요즘 부동산 업자들이 자꾸 찾아와요. 금매로 내놓으라고 하면서 좋은 조건 제시한다고 하더군요. 곽 사장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모님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은 되죠. 재개발되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대광식의 이사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여기서 장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정말 막막해요. 세입자들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걱정도 컸어요. 집에 돌아가면 서연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민수의 우울한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핸드폰에 부동산 업체에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금매 환영, 현금 즉시 지급, 세입자 문제 해결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전세 만기가 내년 봄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요즘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순자는 말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숨통이 트일 텐데요. 서연의 말에 순자는 숟가락질을 멈췄어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도 나름 모아놓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서연이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면접 본 곳에서 연락 없네. 나이가 걸림돌인 것 같아.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순자는 세운상가 세입자들 얼굴이 떠올랐고 서연은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민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평소라면 따뜻했을 밥상이 차가워졌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도 맛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도와주실 방법 없어요? 서연이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세운상가를 팔면 당장 가족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희와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들과 함께 마음속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경쟁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목소리, 세입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복희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장롱 속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가 오던 그날 밤 순자는 경로당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집안 문제가 자꾸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서연과 민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순자가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다가가 함지박을 확인하니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방에 못 찾았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소파에서 일어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건물 소유권? 세운상가 관리단?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되찾으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신탁자 강복희 사망에 따른 소유권 회복.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건물주였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정말 어머니 건물이에요?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이라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희는 전세 만기 앞두고 카드값에 허덕이고 남편은 직장 잃었는데 어머니는 건물 주셨다고요? 이건 완전히 배신이에요. 순자는 당황해서 봉투를 빼앗으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 소리에 놀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김 여사님, 신부동산 신팀장입니다. 내일 위임장만 가져오시면 계약 바로 성사시켜 드릴게요. 금매 조건으로 시세보다 높게 쳐드릴 테니까요.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위임장. 어머니, 도장은 제가 맡을게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글씨도 떨리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순자가 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안 되기는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안 돼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모르겠어.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복잡해.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서연아, 그 건물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오랫동안 장사해온 분들이야. 그분들을 내쫓을 수는 없어. 내쫓는다고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보이세요? 저희가 먼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남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인 경제적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희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들을 더 챙기시는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야. 해친다고요? 세입자들한테 이주비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게 해치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서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을 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해, 서연아.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요?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그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받았습니다. 네, 신 팀장님? 네, 내일 바로 진행하죠. 위임장 준비해서 갈게요. 순자가 급하게 전화를 뺏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이미 결정됐어요. 제가 내일 가서 계약할게요. 안 돼. 내 도장은 안 줘. 순자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순자의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어요. 도장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도장이 어디 있냐고요? 주지 않겠어.
절대 안 돼. 순자와 서연이 핸드백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민수의 큰 소리에 두 사람이 멈췄어요.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순자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잠시 생각 좀 해볼게. 순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서연과 민수는 거실에 남았어요. 서연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은 왜 어머니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순자는 방에서 복희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사람은 빚이 아니라 약속으로 묶여 산다. 복희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가족을 위해 세입자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멀어져야 할까요? 그날 밤 신랑 이후 순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조용히 일어나 딸 박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미안한데 엄마랑 등기소 좀 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하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등기소는 왜요?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늘은 지체 없이 달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오래 숨겨둔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박에 빠진 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지키려 친구 복희에게 맡겼던 상가 지분, 골목 포장마차에서 밤마다 서로 등 두드리며 버틴 시간들. 엄마, 왜 혼자 이 모든 걸 버티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복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사람은 빚이 아니라 약속으로 묶여 사는 거야 라고 했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등기소에 도착해서 법무사 장은영을 만났습니다. 장은영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유언공증이 명확합니다. 피신탁자 강복희님이 돌아가시면서 원래 소유자인 김순자님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은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누군가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려 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어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요.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가족분 중 누군가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인감도용 방지 신청부터 하시죠. 그리고 위임장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해요. 하늘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숨기지 말고 엄마 인생을 엄마가 지키세요. 오빠 가족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이용해서는 안 되죠. 법무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어요. 그래, 국물은 다시 끓이면 되지.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했던 죄책감이 책임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순자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세운 상가에 있는 세입자들 말이야. 곽 사장님, 대광식의 이사장님, 만물전파사 김 사장님. 모두 선량한 분들이야. 재개발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 엄마가 지켜주고 싶으시는 거죠? 그래. 복희도 그랬을 거야. 돈만 생각했다면 진작 팔았겠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서연과 민수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어. 법무사요? 혹시 위임장 관련해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임장은 안 써. 대신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상황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상황은 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입자들과 상의해서 함께 방법을 찾을 거야. 무작정 내쫓는 건 안 돼.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유가 아니야. 사람 돌이야.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신념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보다 남이 더 소중하신 거네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 소중한 건 맞아.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건 옳지 않아. 그날 저녁 순자는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을 챙겼어요. 그리고 메모 한 장을 식탁 위에 남겼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찾고 올게. 도장과 인감은 엄마가 지킨다. 순자는 세운상가 근처 고시원 방을 빌렸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새로 이름을 썼어요. 김순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희가 지켜준 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따뜻함이었어요. 핸드폰에 민수와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세운상가로 향했어요. 곽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시작하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복희의 뜻을 이어받아 이제 자신이 이곳을 지켜나갈 차례였습니다. 세입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임대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세운상가 관리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입자들과 중개업자들, 관리소장 오 팀장과 법무사 장은영,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서연과 민수도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고시원에서 지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했고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부동산 신 팀장이 큰 서류철을 탁 내려놓았어요. 김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시면 오늘 계약 바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금 즉시 지급해 드릴게요. 순자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위임장,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신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 그럼 누가 작성한 건가요? 서연이 나섰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준비했어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복잡한 일은 제가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곽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며느리 되시는 분,
저희는 그냥 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10몇 년, 20년을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대광식의 이사장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전부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정말 막막해요. 서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주비 드린다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평생 한 곳에서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물전파사 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주비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나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법무사 장은영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법적인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은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위임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고 인감 등록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더구나 유언공증에 따라 소유권 회복이 우선되어야 해요. 신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저희도 사업이 있어요. 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상가는 재개발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세입자분들과 상생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3년간 동결하고 노인 무료 식사 공간을 한 칸 마련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곽 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잠시 멈춘 뒤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엄마의 삶을 내가 대신 결정하지는 말아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정의예요?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밥을 먹게 해주는 마음이야. 밥상을 뒤집는 돈이면 가족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뿐이야. 신 팀장이 서류를 거두며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다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신 팀장이 나간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세입자들과 순자가 남았고 서연과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오 팀장이 말했어요. 여사님,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다음 달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어요. 세입자분들과 상의해서 불편 최소화하면서 진행할게요. 곽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복희 사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주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복희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순자는 민수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너희들도 힘들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야, 내가 할 일을 찾아라. 여기 상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관리 업무나 리모델링 감독 같은 일 말이야. 순자의 제안에 민수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 전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차근차근 해결해 보자. 상가 수익으로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세입자들을 내쫓는 방식은 안 돼.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급한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은 국물 온도 같은 거야. 너무 뜨거우면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맛이 없어.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조급했나 봐요. 순자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갈등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세운상가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복희가 지켜준 이곳에서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름 끝자락 세운상가 옥상에 작은 텃밭이 조성되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어 가꾼 공간이었어요. 상추와 깻잎,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식물들을 돌보는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상가 2층 한 칸은 국수방 순자네로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경로당 어르신들이 찾아와 따뜻한 잔치국수를 드셨어요. 곽 사장이 직접 뽑은 면발에 순자가 끓인 국물을 부어 만든 국수였습니다. 사모님, 이 국수 맛이 옛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한 할머니가 국수 한 젓가락을 호호 불며 말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국물도 다 드시고요. 대광시계 이사장님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 놓았어요. 시계바늘이 또박또박 움직이는 소리가 상가 전체에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리단 게시판에는 임대료 3년 동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리모델링 공사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공사 감독을 맡아 세입자들과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상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만물전파사 김 사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닮아가는 듯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주말이면 민수는 어머니를 도와 국수방 일을 했어요. 서툰 손으로 팔을 다지다 손을 베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고, 엄마 국물 다 식겠다 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겁이 많았어. 엄마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순자는 국자를 들어 아들 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겁이 있지. 중요한 건 국물처럼 다시 데울 마음이 있느냐야. 민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이혼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상담을 받으며 차근차근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세운상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계세요? 순자는 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연은 어색하게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많이 말랐구나. 순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수를 내왔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맛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 컸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때문에 너무 조급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밀어주었어요. 다 끝난 일이야.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서연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배워볼게요. 사람 사는 법을, 가족이 되는 법을 말이에요.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국물의 온도가 사람을 바꾼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늘이 세운상가를 찾아왔어요. 옥상 텃밭에서 어머니와 함께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고 지켜내시다니. 혼자 한 게 아니야. 복희가 도와주었고
세입자들이 믿어주었고 너희들도 결국 이해해 주었잖니. 순자는 상추 한 포기를 따며 말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해질녘 순자는 혼자 옥상에 남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시의 소음 너머로 오래전 포장마차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복희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순자야, 사람은 빚이 아니라 약속으로 묶여 산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희와의 약속을 지켰고 세입자들과의 새로운 약속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 세운상가에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기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어요. 세입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곽 사장이 칼국수를, 대광시계에서는 따뜻한 차를, 만물 전파사에서는 군고구마를 준비했어요. 순자는 잔치국수를 끓여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됐네요. 고마워요,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세입자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순자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민수와 서연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세입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어머니가 이들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벽이 아니라 함께 먹는 그릇의 온도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옥상 텃밭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희로애락이었어요. 순자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함,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국물은 다시 끓기 시작했고 그 온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